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있진 않으신가요? 야,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걸 왜 네가 해? 너는 그냥 그런 애잖아. 처음에는 농담 같았던 그 말이 어느 순간부터 진담이 되고, 진담이 되면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결국 누군가의 행동이 되어 여러분의 가치를 조금씩 조용히 그리고 은근히 무너뜨립니다. 무서운 건 그 무너짐이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할 건 한 번쯤은 넘어가 줄 수 있지라는 마음입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만만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니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만만함의 시작을 알아차리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당한 다음에야 아, 내가 너무 쉽게 보여졌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작점을, 그 무시가 자라기 전에 첫 신호를 제때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단 한마디 말에서 출발합니다. 처음 듣는 그 말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면 그 순간부터 상대의 시선은 바뀝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조금 밀면 쉽게 밀리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 3년 차였던 지수 씨는 한 부서 선배와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는 처음엔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수 씨는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지수 씨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해요. 지수 씨는 좀 소심하니까 말 안 섞을게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고 그저 자기 스타일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반복될수록 동료들은 지수를 그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 의견을 내도 지수가 말한 건 좀 애매한데? 보고서를 내도 지수답네, 늘 평범해. 말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그 칼은 겉으론 농담처럼 웃으며 다가오기에 방심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세요. 누군가의 말에 왜 저러지? 하고 잠시라도 멈칫했다면 그건 무시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무시를 당하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말투에서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저 사람은 원래 저래라고 넘깁니다. 둘째,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외면합니다. 내가 예민한가? 라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셋째, 관계가 틀어질까봐 침묵을 선택합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스스로를 만만하게 보이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 그 시작점을 분명히 알아차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짓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우받고 싶으신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 이야기를 통해 함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무서운 시작이 되는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수 씨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녀는 처음에 자신에게 던져지는 말들이 무시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수 씨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지수 씨가 뭘 알아요? 이런 말들이 반복되자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아예 그녀의 생각을 물어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사람을 정의합니다. 특히 반복되는 말은 타인의 시선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처음엔 나도 내 목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반복되는 평가와 선입견 속에서 그냥 말하지 말자, 귀찮게 만들지 말자, 스스로를 닫아버린 적 분명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은 절대 처음부터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냥 편하게 말하는 거야. 너한테만 이러는 거야. 친해서 그런 거잖아. 그 말 뒤에 숨은 진짜 의도는 나는 너를 이렇게 다뤄도 된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여러분이 침묵하는 순간 공식이 되어버립니다. 중요한 건 그 첫 반응입니다. 지금 방금 말,
조금 불편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제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라도 작게 단호하게 자신의 선을 보여줘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허용하는 경계입니다. 그 경계가 모호하면 사람들은 들어와서 눌러앉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가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보다 반응이 느리고 불편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보면 내가 우위에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너는 좀 둔하잖아. 네가 뭘 하겠어.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상대는 그 사람을 기대 이하의 존재로 고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정된 이미지 속에서 상대는 점점 더 여러분을 쉽게 여기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결국엔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무섭고 슬픈 이유는 그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 맞아지기 때문입니다. 말은 사람을 규정하고 그 규정된 틀은 스스로를 묶는 족쇄가 됩니다. 그러니 처음 그 한마디가 나왔을 때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기로임을 기억하세요. 너는 그냥 그런 애잖아. 이 말 앞에서 그저 웃으며 넘기지 마세요. 그 웃음 하나가 여러분을 만만하게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왜 이런 말을 듣고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심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누군가의 무례한 말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착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괜히 분위기만 어색해질까봐, 내가 예민하게 굴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될까봐,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가면 우리는 스스로를 눌러앉힙니다. 그리고 한 발 물러나며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물러섬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서 관계의 주도권이 넘어가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관계의 불균형 강화 효과라고 부릅니다. 한쪽이 계속해서 참고 양보할수록 다른 한쪽은 자신의 행동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상대보다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게 되죠. 그렇게 형성된 관계는 자연스러운 상호 존중이 아닌 일방적인 기대와 요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관계 경험한 적 있으시죠? 처음엔 친구였는데 자꾸 부탁만 하고 자꾸 지적만 하고 자꾸 깎아내리기만 하던 사람. 그 사람의 말투는 결국 여러분을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두기 위한 무언의 시도였던 겁니다. 심리학자 하인츠 코엇은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는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두 번의 침묵으로 그 욕구를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무시가 여러분 삶의 한 조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성격이라 부릅니다. 쟤는 원래 조용해. 쟤는 말 안 해. 여러분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 믿음이 굳어지면 더 이상 여러분은 그 틀 밖으로 나올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만하게 여기는 그 첫 번째 말 한마디가 들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말은 어디까지나 말일 뿐입니다. 그 말이 진짜가 되느냐 마느냐는 여러분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그건 제 생각과 좀 달라요. 그 말은 조금 지나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속상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내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철학자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남을 존중함으로써 자신의 존중을 얻는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자신을 존중해 줄 때 비로소 세상은 여러분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심리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이 짧아? 그거 하나 못해? 아, 그냥 하지 마.
내가 할게. 이런 말들을 자주 던지는 사람은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셋째, 타인의 경계를 무시하면서도 자신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무례하게 말하면서도 자신을 솔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함부로 평가하면서도 자신이 진심을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상대를 무너뜨리면 내가 높아진다는 은밀한 경쟁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삶에 대한 불만을 타인을 조정하거나 낮춤으로써 해소하려 합니다. 그 대상이 자신보다 약하거나 반응이 느린 사람일 경우 그 행동은 더욱 심해집니다. 문제는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듣는 사람조차 자신이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 착각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진짜 문제인가? 내가 생각이 짧았나? 나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걸까? 이런 생각은 자존감을 서서히 깎아먹고 결국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는 사람으로 자신을 몰고 갑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런 관계가 익숙해지면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말은 상처가 돼요. 지금 말씀은 불편하네요. 이렇게 말하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친절함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신을 그 사람보다 낮추는 행위다. 무례함은 단호하게 경계를 세워야만 멈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 이해하고 넘기면 그 사람은 멈추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해보다 먼저 필요한 건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상대가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그 순간 침묵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그 말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대처법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강해져야 한다. 그 말은 맞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강하다는 것은 크게 소리치거나 상대를 꺾거나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히 단호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걸 아직도 몰라. 이럴 때 그냥 웃고 넘기면 상대는 그 말이 괜찮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답하면 다릅니다. 그 말씀 조금 불편하게 들리네요. 또는 그 표현은 제가 기분 나쁘게 느껴지네요. 짧고 간결하지만 그 속에는 나는 그런 방식의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감정을 억누르지도 말고 감정을 터뜨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차분하고 단정한 말투로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자기 보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지속적으로 무례한 말을 반복하는 사람에겐 대화를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그 외의 대화는 피하는 것. 그건 회피가 아니라 건강한 자기 보호입니다. 세 번째, 무례함을 정당화하려는 사람에겐 말로 맞서려 하지 마세요. 그들은 논리보다 감정적 우위를 원하기 때문에 설명이나 해명은 오히려 역효과가 됩니다. 대신 명확한 선을 긋는 말을 하세요. 그 얘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대화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는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황함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 여러분이 무례한 사람에게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라는 의문을 품는 그 순간 이미 여러분은 자신을 지키는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방송을 정리하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를 간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야, 너 그거밖에 못해? 그런 것도 몰라? 이런 말로 시작한다면 그 순간을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 말은 단지 의견이 아니라
여러분을 아래로 끌어내리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은 그 말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그 말에 맞춰 스스로를 조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 내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에 책임지는 것입니다. 무례한 말은 작은 칼날과도 같습니다. 보이지 않게 상처를 내고 조용히 자존감을 깎아냅니다.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이 이상하고 불쾌했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느낌이 여러분의 정신을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무례한 사람을 피하고 무시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상처 주는 말에는 경계를 세우는 것. 그건 참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나한테만 그런 말을 하지? 이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이미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의 무례보다 그 말을 계속 허용한 내 태도에 주목하세요. 변화를 시작하는 건 언제나 내 쪽입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성장을 위한 책임이다. 그 말은 여러분이 자신을 지키는 것 역시 사랑이고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 무례한 말은 관계의 시험지이자 그 사람의 본심입니다. 둘째, 그 말이 반복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만만한 위치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그런 관계는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의 말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 한 곳에서 그래, 나도 그런 사람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감정을 끝까지 놓지 마세요. 그 감정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첫걸음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조용한 위로와 지혜가 되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